안녕하세요. 자, 이제 오늘 드디어 비가 좀 내리면서 이제 오후에는 이제 좀 개했어. 내일 8월 15일 날부터 또 덥다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덥지는 않겠죠. 일단 폭염은 이제 사라졌고 아침 저녁으로는 이게 온도가 조금 내려가서 우리가 이제 쾌적하게 이렇게 또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기분 좋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일단은 큰 더위는 갔으니까 자, 우리가 이제 가을 맞이를 열심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자, 오늘 저 사주는 그 부부가 사는데 이제 아들이 하나 있고 이제 세 명이죠. 이제 가정 구성원이.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돈을 버는데 돈을 벌러 활동을 하는데 돈은 안 벌고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주는 모양이에요. 그래서 이제 부인이 전화를 해서 자, 아빠가 이런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너무 힘듭니다.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혹은 자, 남편은 사주 구조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이제 그게 이제 궁금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사주는 뭐 제가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그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결혼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서로 상대편의 사주 분석을 한번 이렇게 의뢰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그것이 살아가면서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줄 건지, 그리고 참고로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잖아요. 근데 이렇게 딱 봤을 때 저는 이 사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전에 이렇게 한번 알아봤다 하면 이게 결혼하면 안 될 사주예요, 이런 사주는. 이렇게 제 극단적인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런 경우는 본인도 좀 안타까워요.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결과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뭐라고 뭐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뭐 또 그런 여건도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사주도 저렇게 흘러가는 사주가 있구나. 이제 그런 걸 한번 아시면 내가 폭넓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혹은 내가 어떤 경우에 내 주위에 아는 사람이 있을 때 이런 경우는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 이런 사람들하고 만날 수도 있으니 참고로 사주는 꼭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고 결정을 지어라. 이렇게 한번 조언할 수 있는 여건도 된다는 거예요. 자, 요걸 보면요. 자, 기우년, 을해년, 임자월, 신의 일 대놨어요. 그럼 여기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요거는 이제 한난조수문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구조는 한하고 조하기 때문에요. 한하고 조하다는 거는 내가 바뀌질 않는다는 거예요. 아무리 어떤 환경이라든가 내가 무슨 배움을 가지고 있다든지 유명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조언을 누군가가 이렇게 충고를 줬을 때 내가 바뀐다 이런 게 잘 안 돼요. 물론 일반적인 사람도 잘 안 바뀌어요. 그런데 이런 경우 이제 한하고 조한 경우는 전혀 안 바뀐다는 거. 그렇게 하시면 돼. 이제 여기는 자, 일단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주인공이 태어난 날 하늘의 기운이 임수예요. 임수. 물이죠. 자, 우리가 이제 오행, 목화토금수 중에서 이 목화토금수 중에서 목, 화, 토, 금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주인공이에요. 나무. 오행 중에서 5가지 오행 중에서 이것이 주인공이고 나머지는 다 이 주인공을 살리기 위한 보조제라고 보시면 돼. 자, 나무가 있으면 태양이 떠서 어떻게 돼? 광합성 작용을 시켜야죠. 그 다음에 나무가 심겨주기 위해서 흙이 있어야 되죠. 그 다음에 나무가 자라면은 가지치기도 해주고 나무가 어떤 상품화 될 수 있는 그렇게 손을 대야 되니까 이게 가위가 필요한 가위. 그 다음에 술은 당연히 나무가 물을 먹어야 물을 흡수해야지 자 햇볕을 만나
광합성 작용을 할 수 있죠. 그러니까 결국 이 목이 주인공이에요. 그러니까 사주에 목이 없는 사주는 귀한 사주가 아니래. 그래서 근데 여기는 을목이 하나 있죠. 하나 있는데 여기서 을목은 을목다운 작용을 뭐 할 수가 없다는 거야. 왜냐면 자 기본적으로 큰 나무는 아니지만 이 풀 같은 나무라 하더라도 뭐 흙이든 어디든지 간에 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 사주에 보면은 자 기토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물이 너무 강해. 이 강한 물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 자체가 뿌리 내려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은 잘 안 주어진다는 거. 잘못하면 요즘에 비가 많이 와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또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렇게 극단적인 일까지 벌어지는데 이런 거는 뿌리를 깊게 내릴 수가 없죠.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많으면 어떻게 다 휩쓸고 지나간다는 거야. 그러니까 여기서 나무가 없다고 봐야 돼. 그럼 여기서 주인공이 수인데 이거는 목이죠. 이런 경우는 수생목이니까 이 주인공이 생을 해주려고 하죠. 을목을. 그런데 생을 해줘도 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오히려 안 주는 게 낫다는 거야. 환경으로요. 그래서 일단은 이 물은 어떤 일을 하냐. 동식물을 키우고 나서 흘러가죠. 흘러가서 어느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게 물이에요. 그게 본질이야. 자, 이런 경우는 큰 물이 있어야 돼. 큰 물. 여기서 보면 이 토에 보면은 이 무토, 술토 이런 토가 있잖아요. 요런 토가 있으면 이렇게 큰 물이 흘러갈 때 이렇게 댐처럼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하면은 이 물이 제대로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죠. 흘러가지 않으니까. 근데 여기 지금 큰 물이 여기 기토 같은 경우는 뭐 문전옥답이니까 아주 적은 사이즈의 물이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역할은 안 돼. 그러다 보니까 큰 물이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흙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댐 역할을 할 수 있는 흙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주인공이 어떻게 돼? 이렇게 세월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, 이렇게. 어디 한 군데에 정착이 돼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떠내려가는 거에 내 몸이 실려 있으니까 내가 뭔가 할 일이 없다고. 할 일 하려고 해도 그게 잘 엮여지지 않는다는 거야.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정착을 못 하는 거야. 큰 흙이 있지. 큰 태산 같은 산이 있어야 그걸 어떻게 돼? 댐을 막을 수가 있죠.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 버린다. 그렇게 돼요.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집에 돌아와서 살림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살림에서 가장으로서 어떤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내가 어떻게 돼? 내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가 물이 많은 상태에서 이 떠내려가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집에는 들어올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.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 가정생활은 빵점이라는 거, 빵점.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수의 역할은 어떠냐면 수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얘기해, 에너지, 정력. 그러니까 여기서 수 에너지가 이렇게 강하니까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다. 그 다음에 인내력을 강화주고 있다. 그 다음에 언변이 좋다. 여러 가지. 그 다음에 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물이 내려가니까 물을 이렇게 쳐다봐서 보이지 않죠. 그래서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어.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. 자, 이러니까 물의 장점도 많죠. 언변이 뛰어나다. 그 다음에 비밀을 가지고 있다. 지혜롭다. 총명하다. 기억력이 좋다. 그 다음에 에너지. 정력이 좋다. 정력. 우리가 하는 정력이 좋다.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어요. 이 주인공이. 자, 그런데 또 단점은 뭐냐면, 자, 요게 임수가 있고 자수가 있는데 아래 위가 이렇게 다 물로 되어 있죠. 요걸 간여지동이라고 그래.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같죠. 자, 이렇게 되면은 이게 배우자 자리인데 이 배우자와의 사이가 좋지는 않다는 거야.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부부궁이 안 좋다.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.
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또 이게 자 관계를 말씀드리면 자 임수 입장에서 자수를 봤을 때는 우리가 겁제라고 그래요. 겁제는 뭐냐면 내가 돈을 누군가가 빼앗아 간다. 누군가가 갈취해 간다. 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벌어도 돈을 내가 보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주어진다는 거야. 누군가가 해서 나를 뺏어간다는 거야. 그리고 자 남자 사주에서 요 재라는 거는 여긴 재가 지금 안 보이죠. 여기 재는 여기 원래 재인데 재가 지금 없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제로 이 주인공의 남자는 이게 지금 아내가 인연상으로 봤을 때는 없는 사주예요. 이게.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못하는 건 아니고 결혼을 했는데 정말 이 주인공과 인연이 닿아서 만난 여자가 아니고 그런 와이프가 아니고 그냥 인연은 없는데 어디에서 그냥 이렇게 인연이 나한테 닿지 않으니까 사이가 안 좋겠죠. 다른 사람 같은 사람,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나랑 같이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. 그러니까 이 부부하고 인연이 안 좋다.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인공이 이렇게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를 딱 목표를 세우고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름대로 어느 여건이 되든지 간에 내가 침착하게 한 자리에서 내가 어떤 일을 시행할 수가 있어야 되죠. 근데 이 물이 한없이 흘러간다는 거예요, 이렇게. 근데 여기서는 반드시 큰 산이 있어야 돼. 큰 산이 있을 때 그 산을 이렇게 좀 막으면 어떻게 돼? 댐이 돼버리는 거죠. 그래야지 거기에 갇혀있는 물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이거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사주가 태어난 게 임수인데 이게 겨울이죠. 한겨울. 이건 이제 이 해월은 한 겨울 중에서 초겨울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이거는 한겨울이고 이것도 초겨울이고 이 전체를 봤을 때는 이 금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 금기운이 이걸 또 차갑게 만들죠. 그러니까 임수 자체는 얼어 있다고 보셔야 돼. 그럼 여기 사람으로 봤을 때 사람이 추워서 얼어 있는 상태면 무엇을 원하겠어요? 따뜻한 난로라든가 히터를 원할 거 아니에요. 그런데 여기서는 불이 안 보이잖아. 불이 안 보이는데 여기 불이 보이죠. 그런데 여기 불이 있어서 따뜻했을 때는 임수가 어떻게 돼요? 불을 쪼이면서 몸을 녹일 수 있는데 여기 없잖아. 불 자체가.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배우자예요. 배우자도 되고 돈도 되는데 돈도 없고 배우자도 없다 이렇게 나오는 사주예요. 이 자체가.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추우니까 여자를 찾아 세상을 이렇게 떠돌이 하는 거야. 그걸 또 나쁜 의미로 치면 바람 핀다고 우리가 보통 그죠? 바람 나서 집에 안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이 주인공 입장에서 또 그렇게 좀 안타까운 것도 있죠. 추워가지고 살 수가 없어. 그러니까 내가 불을 만나야지, 따뜻한 불을 만나지 내가 몸을 녹이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데, 그러니까 내가 여자를 찾아 이렇게 헤매는 거야. 방방곡곡을 헤매는 거야.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녀요. 근데 여기 돈도 안 보이죠?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사는데 돈벌이도 안 되고 배우자도 못 만나고, 즉 여자를 만나야지 내가 녹일 수가 있는데, 내가 이 얼어있는 몸을 이렇게 녹일 수가 있는데 이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예요. 너무. 그러니까 이 자체는 돌아다니다 보니까 바람 피게 되는 거고, 또 춥다 보니까 또 여자를 만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자 치마폭에 안겨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? 또 이 여자 저 여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럼 이 결과로 봤을 때는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잖아. 그런데 어떻게 돼? 이 주인공이 살기 위해서 내가 불빛을, 그러니까 이 화를 만나야지 내가 몸을 녹일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는 거예요. 이 방랑객이 돼버린 거죠. 안정성이 떨어지니까. 집에 이 화가 있었으면 이렇게 돌아다니진 않았을 거야.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야.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사주 구조로 봤을 때는 이 본인도 답답해.
내가 살기 위해서 얼어 있으니까 불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다. 그게 어떻게 표현한다? 그게 바람 피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죠. 또 한 가지는 이 불이라는 게 돈이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겠죠. 그런데 그 돈을 벌게 되면 여기에 앉아있는 배우자 궁에 여기 겁재가 있기 때문에 돈하고 여자는 누군가가 어떻게 이 겁재가 닥치는 바람에 뺏어간다는 거다. 뺏어가. 그러니까 여기는 여자 만날 운도 없다는 거야. 그 돌아다니면서 여자를 만나지만 그게 내 여자는 아니라는 거야. 그러니까 많은 여자를 만나지만 즉 내 여자다운 즉 나랑 평생 살 수 있는 그런 여자를 만나는 건 어렵다는 거야. 그러고 보면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여자를 만나는 것 같은데 실속 있고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여자는 실제로 못 만난다는 거야. 그래 얼마나 이게 어찌 보면은 이 운명이 이게 이 주인공이 있을 때는 너무 가혹한 운명이죠. 살아가는데. 이거는 내가 의지가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도 그게 워낙 큰 자연현상에서 나한테 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돼? 나를 막아줄 수 있는 물이 없기 때문에 계속 흘러가는 거고. 또 그래서 이 겨울에 태어난 이 물이다 보니까 얼어 있으니까 불을 만나서 내가 얼어 있는 몸을 녹여야 되기 때문에 또 사람을 만나야 돼. 또 불을 찾아다녀야 돼.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안정성이 없다는 거야. 뭘 해도. 근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이 주인공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여기 부인이 봤을 때는 이게 정말 스트레스 받고 이게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돼버리는 주인공이 된 거야.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사주가 어떻길래 우리 남편은 이렇게 매일 바쁘게 돌아다니긴 하는데 집에 돈은 안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? 여자를 많이 만나고 돌아다니고 돈 번다고 얘기하는데 돈은 없고 그런 구조로 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해가 가시죠?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또 이 물이 이렇게 강하면요. 그러니까 신강하다고 그래요. 신강. 자, 8글자 중에서 이 금하고 수는 같은 편이에요. 그럼 6자가 내 주인공이고 나머지 2글자는 그 다음 내가 이 도와주든지 이 토에서 내가 조금 억압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건 토가 약하기 때문에 이 물이 이렇게 강하면 흙은 다 쓸려나가 버리잖아요. 그러니까 관을 이긴다는 거 이런 경우. 그러니까 이건 아나무인이야 이렇게 되면 엄청 강해져요. 이렇게 신강한 사주를 만나면은 본인이 또 이렇게 아래 위가 같은 기운이죠. 우리가 이거를 간여지동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고집으로 치면 이임자가 있는 고집. 그러니까 이 3대 고집 중에서 신유, 임자, 그 다음에 을묘. 요렇게 된 임자가 이게 1번, 2번, 3번에서 자, 고집으로 치면 신유가 1등 고집, 임자가 2등 고집, 을묘가 3등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신유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잘 이해를 안 가는데 임자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너 이제 임자 만났어. 어떡할 거야? 이렇게 우리가 약간 겁도 주는 경우 있죠. 어르신들이. 넌 이제 임자 만난 거야.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에요? 내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못 만나는 거죠. 임자라는 거는. 임자 만났다는 거는.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고집이력이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서 부인이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아. 자기 위주로 생활만 하는 거예요. 자기 위주 생활. 부인하고 상의해서 서로 이렇게 뭘 고쳐나간다든지 다른 거를 또 의견이 이렇게 종합이 돼서 뭔가를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한다든지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항상 자기 고집. 그 다음에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거예요. 여기는.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볼 수밖에 없죠. 환경이 이러니까.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는 이런 사주를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들다는 이런 경우. 같이 부부가 평화롭게 사랑을 서로 주면서 그 다음에 자식을 키우어서 내가 좋은 쪽을 내가 정말 멋진
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. 이렇게 되면. 그러니까 꼭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. 미혼자는 결혼하기 전에 상대편의 사주를 분석을 해보시고 꼭 참고를 하시라는 거예요. 그런 의미에서 이 사주가 여기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도 드리고 또 여기 주인공은 전화하셔갖고 이 남편 때문에 이렇게 속상한 걸로 인해서 남편 사주를 이제 풀어달라고 이렇게 의뢰하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사이에서 실제로 풀어봤을 땐 어려움이 많다. 이제 그렇게만 아시면 되고 어쨌든 이렇게 된 사주가 환경을 만났을 때는 너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걸 꼭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결혼하실 때는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줄이고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요, 구독을 꼭 눌러 주십시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